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없이 거주지까지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걸러지지 못한 겁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양식장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 1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A씨. A씨는 출국 전 현지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의심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을 나왔습니다. PCR 테스트 받아오는 거고요. 네. 일단 그쪽 나라에서 네. 거기서 증상 이제 검사하고 난 다음에 뭐 따로 발열 증상 있는 사람들만 이제 치료받도록 하는 거고. A씨는 같은 날 밤 국내선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했고 마중 나온 동료와 함께 서귀포 지역 양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경우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제주도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거주지까지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고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에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던 보건소 직원에 발견됐습니다. A씨는 보건소 측이 보낸 구급차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로 실려와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아 서귀포 의료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습니다. A씨와 접촉한 동료는 다행히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자기 관할 보건소 거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확인을 해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분만 쓸 수 있는 그 단독 쪽에 해가지고 격리되어 있었어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가 영어가 서툴러 진단검사 안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간 해외 입국자는 지금까지 4명. 코로나19 4차 유행 기로에 선 지금 엄격한 해외 입국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주 지역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을 한 곳 더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상인들은 물론 제주도와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9개월 동안이나 사업자 공모를 미뤄왔던 정부가 뒤늦게 제주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최근 3년 동안 도내 면세점 매출액이 48% 늘어 요건을 충족했다는 건데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를 제한하고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에서도 신규 특허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관세청은 사업자 공모를 9개월째 미루고 있는 상황. 결국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시내 면세점에 대한 제주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제주도는 면세점 신규 특허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상공인 단체와 경제계 인사들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시기상조고 상생 방안도 불투명하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점 자체가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 도민의 의견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고 관세청은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면세점 추진이나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면세점을 계속 추진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작년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 중이라고요? 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지난주 제주도에 갑자기 간담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해놓고선 지역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진출을 계획했던 신세계 면세점이
서울 강남점을 폐점하는 등 면세업계의 불황도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각계의 규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일본 지자체와 연대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 수중 레저협회와 바다포럼 회원들이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기후위기 제주행동 회원들은 하얀색 방제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은 인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지구 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을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를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 오염지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들은 굳게 닫힌 일본 영사관 출입문에 항의 서한과 항의 피켓을 붙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제주도 의회에서는 제주도 차원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응책 마련보다는 방류 결정 철회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한일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정책은 일본 국민들이 바꿔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 지자체 간의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할 준비라든가 대응들을 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는지. 한일연안 시도원 교류지사하고 이 부분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일본 정부에도 그게 부당하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주 바다도 심각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독자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 연안에 이 방사능 오염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설비들이 100% 좀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없고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해양환경공단, 그다음에 원자력연구소에서 지금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 지역 단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어서 제주산 수산물의 국내 소비와 일본 수출 감소에 따른 대응책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상담하고 생활을 돌보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성폭력에도 노출돼 안전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짝을 지어 정신질환 치료를 거부하는 취약가구 방문 상담에 나섭니다. 사람 한 명 겨우 지날 수 있는 좁은 골목을 지나 10제곱미터 남짓한 창고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수염 좀 깎으셨네. 그래도 우리가 면도기 사다 주니까. 오늘 그쵸, 내일 맞아. 20일이 생계비 나오는 날이잖아요. 기억 잘 하시네. 하지만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를 만나야 하는 업무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대부분 여성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혼자 사는 중년 남성 가구를 방문할 때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 지난 1일에는 제주시 화북동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던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공연 음란죄로 구속됐는데 조사 결과 이전에도 정신적인 문제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 위험도가 좀 높으신 분을 방문했는데 상담하는 과정에 침대 이불 밑에 칼을 숨겨놓고 계셨던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또 야간이나 휴일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걸려오는 민원인 전화로 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제주시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관기관에서의 그런 협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시청 내에 어떤 청경이라든지 그런 직원들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가는 게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방문 관리가 필요한 제주도 내 취약계층은 천여 가구. 하지만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외에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다음 달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시행되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앞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산하기관까지 시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원 업무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신규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광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업무가 많아 예정된 여권 수령 날짜를 넘겨 점심시간에야 짬을 냈습니다. 민원인은 여권 발급은 창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업무라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우려했습니다. 공무잖아. 그러면은 일단 시민들이 우선이니까 반반씩 교체해서 그래도 민원은 좀 봐주시지는 않을까. 반면 또 다른 민원인은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무인 발급기 등을 통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가 추가돼서 사람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다면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 속에 다음 달 1일부터 광주 5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청 민원실과 상수도 사업본부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경기, 수원 등 타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라는 겁니다.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불편을 일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점심시간에 와서 민원 업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 노조가 자치구뿐만 아니라 광주시로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해루질, 즉 맨손아업에 총량제를 도입하고 야간 채취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맨손아업 신고업체 정수를 정해 마을어장을 부분적으로 개장하고 예약 인원만 수산물 채취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맨손아업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마을 어촌계와 수중 레저인 사이에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며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2014년부터 2년 동안 옛 경찰지서터에 세운 표지석 11개가 4.3을 왜곡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표석이 군경 토벌대에 의한 주민학살은 담지 않거나 가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무장대를 폭도라고 지칭해 이념 갈등과 공동체 분열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사에 이로운 봄비가 내린다는 절기 고구의 논을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0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낮 동안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기 좋겠지만 해가 진 저녁부터는 쌀쌀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느리게 이동하고 있어서 어제부터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날은 맑지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는 만큼 산불이나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부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지역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9도, 서부 지역은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서부 지역은 19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도서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으로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고요. 오늘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해상 활동하기도 좋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목요일 오후부터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은 갈수록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주시의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에 사는 53살 여성인 A씨가 2주 전 고사리를 채취하다 진드기에 물려 지난 14일 발열과 설사, 구토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SFTS 검사를 받았고 어제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를 옮기는 참진드기는 숲과 목장, 초원에 서식하는데 제주도는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증상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시 내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원화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3명이 추가 입건된 가운데 이 중 1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분석을 마무리해 가해 보육교사 3명을 추가 입건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건된 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교사들이 원화를 잡아 흔들고 식사 시간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팔을 잡아 끄는 등 원화 29명을 10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도 김현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거주지에서 몰래 술을 마시고 귀가한 청소년 자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최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7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